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객체의 선택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객체의 선택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필렛이라는 목깎기라는 기능에서 명령행에 표시되지 않는 C, 크로싱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면 영역으로 객체를 선택해서 목깎기를 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리습으로 커맨드문을 사용을 해서 필렛, 그리고 C까지 자동으로 입력되게 만들면 기능을 실행하자마자 영역으로 긁어서 선택할 수 있구나. 요 정도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객체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토캐드의 기초 기능들 여러 가지에서 객체를 선택하는 단계가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동도 그렇고, 복사도 그렇고, 필렛도 그렇고, 챔퍼도 그렇고, 로테이션도 그렇고, 스케일도 그렇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에서 객체를 선택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를 선택해 줄 때에는 명령행에 표시되지 않는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무브에서는 윈도우, 최종, 걸치기, 상자, 모두, 울타리 이런 옵션들이 쭉 숨겨져 있는 겁니다. 복사에서도 객체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을 할 수 있고 필렛에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제가 설명을 했던 건 필렛 중에서도 걸치기, 크로싱이라는 옵션이었죠.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영역으로 객체를 여러 개 선택해서 목깎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을 할 때엔 어떤 거랑 어떤 걸 목깎기 할지 그 방향을 세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객체라 할지라도 실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거랑 둘 다에 하나씩 크로싱으로 사용을 해보자면 결과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리고 선택한 객체가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이다. 그러면 어떤 거랑 목깎기가 되는지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의 설명에서 가장 먼저 알아둬야 되는 건 객체를 선택하는 단계에서 여러 옵션을 사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걸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좀 더 기능을 편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객체를 선택할 때 방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순서가 있다는 거, 요 정도까지 알아두면 오토캐드의 기능을 조합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 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필렛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객체를 콕 하고 한 개만 딱 집어서 선택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필렛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능에서 저렇게 객체를 하나만 콕 집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문자를 편집할 때 객체를 한 개만 콕 집어서 선택을 해줘야만 하죠. 이렇게 객체를 하나만 콕 집어서 선택을 해줄 때에 방향성이라는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필렛이라는 건데 선이 하나 있고 만약에 간격 띄우기를 통해서 이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다. 이 두 개를 목깎기 하려고 하는데 반지름만 충분하면 왼쪽을 목깎기 할 수도 있고 오른쪽을 목깎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앞에서 사용을 했었던 크로싱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객체를 선택을 하면 이 객체를 선택하는 단계에서 방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과는 한 가지만 생기게 됩니다. 오른쪽을 아무리 선택한다 그래서 오른쪽이 목깎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깎기 된 결과인 호는 왼쪽에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오토캐드의 사용자와 언어인 오토리습에서 필렛처럼 객체를 콕하고 한 개만 선택할 때 이때 사용하는 기능은 엔트셀이라는 기능입니다. 객체를 한 개만 콕하고 선택할 때에는 무조건 이 기능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객체를 선택을 하면 사용자가 클릭한 지점의 좌표가 함께 반환됩니다. 앞에 있는 도면 요소 이름, 이거는 요 객체의 이름이고요. 뒤에 있는 좌표는 제가 이 객체를 선택할 때 클릭했던 그 지점의 좌표예요. 진짜 그런지 또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죠. 엔트셀이라는 함수로 요쯤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반환되는 값에 요렇게 좌표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좌표가 정확하게 여기인지 확인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엔트셀로 선택하는 값을 setQ를 사용을 해서 pt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요 점을 클릭을 할게요. 자, 그러면 pt라는 인수에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 뒤에 있는 것, 즉 cadrpt가 좌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좌표를 커맨드문을 사용을 해서 line이라는 기능에 집어넣는데 원점에서부터 입력한 좌표까지 선을 하나 그려라.
이렇게 시키면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지금 객체 스냅이 켜져 있어가지고 좌표가 조금 부정확하죠. 자, 다시 한번 커맨드문을 사용을 해서 객체를 한번 그려라 이렇게 시키면 이 객체의 끝점의 좌표가 PT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이 좌표와 일치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클릭한 위치는 점 위를 클릭한 것 같았지만 정확하겐 그 점보다 살짝 어긋난 위치를 클릭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객체를 하나 콕 집어서 선택을 할 때엔 좌표가 반환되기 때문에 이 객체를 선택하는데 이쪽을 선택을 했다. 이런 방향성을 지정을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렛이라는 방향성을 지정해줘야 되는 기능에서는 왼쪽과 왼쪽을 못 같게 해라. 이렇게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지정해주기 위해서 객체 하나만 골라 콕 집어주는 방법으로 기능을 구성을 해둔 거죠. 오른쪽 길이 못 같기를 하려면 방향성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긁어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할 때에도 방향성을 지정할 수 있지 않느냐. 지정할 수 있긴 한데 그 방향성이라는 게 사용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필렛이란 기능을 사용을 할 때 이 두 개의 선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의 선택지 중에 어떤 걸 남겨야 할까요?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범용 소프트웨어인 오토캐드에서는 아예 방향성이 있는 기능에선 객체 하나만 콕 집어서 선택하도록 기능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length는 이 객체의 길이를 제어하는 기능이죠. 여기에서도 증분으로 마이너스 100만큼 줄여라 이렇게 입력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줄일지 여기를 줄일지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방향을 입력하도록 기능을 구성을 해둔 겁니다. 여러 개를 선택을 할 때에 어디를 줄일 건지 그게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원하는 바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방금 제가 한 말을 조금만 바꿔보자면 여러 개를 영역으로 선택을 했을 때의 방향성을 지정할 수 있다면 여러 개를 선택해서 길이를 제어하거나 여러 개를 선택해서 한 번에 못 갖기를 하거나 그런 기능들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다만 그 기능을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방향성을 지정할 것인지 그걸 정해줘야만 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 개를 선택했을 때 방향성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가장 먼저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건 ssg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객체를 선택했을 때 구성되는 선택셋 자체의 정보에서 그 순서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자, 오토 리습에서 객체를 선택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ANTCell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ssget입니다. 이 ssget이라는 함수는 selection set, 선택셋을 구성하는 함수인데 그러면 선택셋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겠죠. 자, 선택셋이라는 건 선택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구성된 객체의 덩어리를 의미해요. 근데 선택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했죠. 그냥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한다 그래서 이게 선택셋이 되는 게 아닙니다. select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만큼을 선택하고 선택을 끝냈다. 이렇게 선택을 끝내줘야만 선택셋이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선택셋이 구성이 되어야만 select라는 기능에서 previous, 이전 선택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선택을 했다가 풀었다. 이런 단계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객체를 선택하는 기능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요만큼을 선택했다 푼다 그래서 select라는 기능에서 previous, 이전을 선택했을 때 이 친구들이 선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객체를 선택하는 기능을 통해서 요만큼을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토캐드의 기본 기능들에서도 객체를 선택하는 단계가 있는 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이동이란 기능을 사용을 하면 객체를 선택해달라 그러고 요만큼을 선택하고 선택이 끝났다라는 신호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기준점을 지정해주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뜻은 객체를 선택하는 단계가 끝났다는 뜻이고 객체를 선택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종료됐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select라는 기능에서 previous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면 요게 선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copy든 move든 객체를 선택하는 단계가 있는 기능에서 객체의 선택을 잘 마치면 선택셋이 구성이 된 거고 select라는 기능의 previous 옵션을 사용을 했을 때 다시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선택셋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셋을 구성하는 함수가 ssget이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요만큼을 선택셋으로 구성을 한다. 그러면 select라는 기능에서 previous를 불러왔을 때 이전 선택셋이 잘 구성이 됐기 때문에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선택하는 기능을 통해서 덩어리로 뭉쳐져서 한 번에 선택된 게 선택셋이라는 건데, 이 선택셋에는 요거 이런 여러 개의 객체가 선택이 됐다라는 정보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개의 객체를 사용자가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했는지 그 방법과 사용한 좌표까지 같이 저장이 돼요. 그리고 선택셋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조회하는 함수가 ssNameX라는 함수입니다. 자, setQ를 사용을 해서 ss라는 변수에 선택셋을 한번 담아 볼게요. 요만큼 6개의 객체를 선택을 해서 선택셋으로 만들었고요. ss라는 변수에 선택셋이 잘 담겼습니다. 자, 이렇게 담긴 상태에서 ssNameX를 통해서 ss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조회를 해보면 총 6개의 객체가 어떤 방법으로 선택이 됐고 사용자가 입력한 좌표는 뭐다라는 게 모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각각의 객체 앞에 3번이 적혀 있죠? 자, 3번이 적혀 있다는 걸 기억해 둔 상태에서 도움말에 ssNameX를 검색을 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3번은 크로싱, 걸침 선택으로 객체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객체를 선택할 때 이렇게 긁어서 선택했죠? 그리고 이 선택 방법은 걸침 선택 방법이고 그래서 조회할 때 3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선택셋을 구성을 하는데 요건 직접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고 나머지 것들은 윈도우 선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그러면 선택셋이 구성이 된 상태고요. 요 정보를 한번 조회를 해보면 요거랑 요거 두 개는 1번이 붙어 있고 그리고 요만큼의 4개의 객체는 2번이 붙어 있어요. 요게 윈도우 선택이고 1번이 픽, 한 개만 콕 집어서 선택을 했다는 뜻이고 한 개만 콕 집어서 선택을 할 때엔 클릭한 좌표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셋을 구성을 할 때에도 그 안에 사용자가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가 기록되기 때문에 이 좌표를 활용하면 방향성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여러 개를 긁어서 선택할 때에 어떤 객체가 먼저 선택되고 어떤 객체가 나중에 선택되는지는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셋 내부에서 객체의 순서를 제어할 땐 객체의 유형, 객체를 그린 순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애초에 이 객체 자체가 어떤 순서로 그려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개를 영역으로 선택할 때에 어떤 게 먼저 선택되었는지 그런 순서를 정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 대신 각각의 객체 정보를 불러와서 어떤 거랑 매칭 시킬 건지를 별개의 연산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성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만드는 게 당연히 쉽진 않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필렛의 크로싱 옵션에서도 여러 개를 선택하면 그 객체가 작성된 순서가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이는 형상이라 할지라도 못 갖게 되는 결과물이 달랐던 거예요. 선택셋을 구성을 하면 그 선택셋 내부의 객체 순서는 뒤죽박죽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여러 개의 객체들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기능을 실행할지 그걸 정하는 연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외에 간단한 방향 지정을 하고 싶다면 제가 보여드렸던 ssNameX를 통해서 반환되는 좌표의 값을 이용한다거나 혹은 nth셀로 반환되는 객체를 선택할 때 사용한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 요게 방향을 지정하는 가장 쉽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는데 여러 가지를 설명했죠. 첫 번째, 객체를 선택하는 단계가 있는 기능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선택셋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세 번째, 객체를 선택하는 nth셀과 ssget에서는 각각 객체를 선택할 때 사용했던 좌표값을 반환해주고 그걸로 앞으로 실행될 기능들의 방향을 지정해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